안녕하세요. 한아세안센터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아세안센터의 황지선입니다. 여러분, 아세안 10개국 중에 혹시 VIP 국가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아세안 특사가 최초로 이 VIP 세 국가에 파견이 되었었고요. 그해 11월 우리 정부의 대아세안 정책인 신남방 정책도 대통령께서 VIP 국가를 순방하시는 중에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 세 국가의 앞글자를 따서 VIP 국가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VIP 국가들을 파헤쳐 보기 위해서 이 세 국가의 대사님들을 여기만 세 분을 모셨습니다. 신자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대사 그리고 그 전에는 필리핀 대사를 지낸 이혁입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 베트남 대사를 거쳐 한아세안 센터의 사무총장으로서 곧 은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8년간에 걸친 그야말로 이제 아세안에 대한 그 공식적인 그런 여정이라 그럴까요? 그것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한국과 아세안이 정말 가깝고 가까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어디에 있든 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pa kabar? Salam sejahtera bagi kita semua. Saya mantan Duta Besar Republik Korea untuk Indonesia. Senang sekali bertemu dengan teman-teman dari ASEAN dan Indonesia khususnya.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대사를 마치고 작년 7월에 귀국해서 현재는 이제 자연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창범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저하고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번 대사관에서 근무를 했고 다시 2018년부터 작년까지 인도네시아의 대사로 가서 인도네시아의 두 번째 근무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애정도 많고 특히 이제 아세안의 핵심 국가이기도 하고 해서 아세안과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늘 관심과 사랑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또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Magandang hapon po sa inyong lahat. Ako po si dating Ambassador ng Korea sa Pilipinas. Kinagagalak ko kayon makasama ngayon. Sabay-sabay nating takin para sa ating pagkakaibigan at samahan. Maraming salamat po. 저는 전 필리핀 대사를 역임한 한동만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또 앞으로 한국과 필리핀이 우정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계속 같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김창범 대사님, 한동만 대사님께서 각국 전통 의상을 입고 오셨어요. 김창범 대사님 입으신 옷은 바틱이라고 하고요. 또 한동만 대사님 입으신 옷은 필리핀 전통 의상 바롱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분 모두 정말 중요한 시기에 아세안 VIP 국가 대사직을 수행을 하신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진짜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씩 좀 썰을 풀어주신다면 네, 필리핀에서 3년간은 매우 의미 있었던 3년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두테르테 대통령하고 여러 번 이제 만났는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제 스트롱 리더라고 많이 좀 알려 있지만 실질적으로 만나 뵈면 굉장히 온화하고 또 굉장히 자상하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한 2달 전에 이제 필리핀에서 귀임을 했는데 귀임하기 전에 이제 대통령궁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을 좀 만났습니다. 양국 간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룬 것에 대해서 서로 만족을 표명을 했고요. 특별히 필리핀은 1949년에 미국, 영국 몇 나라에 이어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을 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2019년에 한국과 필리핀 수교 70주년 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주 유명한 권투 선수죠. 빠키아오 상원의원을 한필 수교 70주년 명예 홍보 대사로 임명을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특별히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필리핀을 방문한 데 이어서 2018년에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또 한국을 방문하셨고 또 2019년에는 한 아세안 특별 동반장의 30주년을 맞아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또 부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양국 간의 정상회고가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를 여러 방면에서 더 돈독히 할 수 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하고 이제 인연을 맺으면서 굉장히 운이 좋았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에 한아세안 특별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한 특별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조코이 대통령 네 분도 방한을 하셨는데요.
그때 저희가 사전에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던 일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 보통 이제 정상들의 방문이라는 건 굉장히 일정도 미리 잡고 프로그램도 꽉 짜여져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의전의 아주 꽃으로 이제 정상 외교가 펼쳐지는데, 전에부터 조코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14년에 부산을 한번 다녀갔었는데 그때 너무 시간이 없어서 부산을 제대로 보질 못했다. 부산이 아름다운 곳이고 여러 가지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가 많다는데 부산에 꼭 가게 되면은 좀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2박 3일로 2019년 11월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러 가시기로 돼 있는데, 제 기억이 한 일주일 전쯤인가요? 갑자기 하루를 더 3박 4일로 하겠다. 하루 먼저 이제 출발을 해서 부산에서 여유 시간을 갖고 싶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부산의 볼거리를 제시를 했습니다만, 조코이 대통령 네 분이 다른 뭐 장관이나 이런 수행원들 대부분 다 빼고 호젓하게 부산의 명소로 알려진 감천 문화마을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사실은 이제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직접 그걸 선택할 것이라고는 사실은 그렇게 상상을 다 못했었죠. 그래서 조코이 대통령이 가서 보고 이게 왜 페루의 마추픽추라고 굉장히 고산지대에 있는 잉카 전설의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유서도 깊고 스토리도 많고, 그러면서 지금은 문화마을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서 너무 배울 게 많다. 그래서 두 분이서 산책도 하고 여기서 나중에 돌아오셔서 인도네시아에도 그런 감천 문화마을 같은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좀 빈민촌이나 또는 이런 어려운 지역을 문화의 어떤 타운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지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준비하면서 당혹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많은 성과를 거둔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글쎄,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기억이 많이 있지만 컨툼이라는 아주 그 중부 지역에 있는 고산지대, 소수민족이 사는 그런 지대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56개 민족이 있는 고산지대는 대부분 이제 소수민족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컨툼에 굉장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저희 한국에서 그 가뭄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30만 불의 지원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지원을 결정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여성의 위생용품을 사서 이제 콘툼의 그 소수민족 여성들에게 이제 제공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셔가지고 아침에 이제 내외분이 베트남 쌀국수를 드셨습니다. 저희 부부도 뭐 영광스럽게도 같이 강경화 장관님하고 이렇게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쌀국수를 먹은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께서 그 쌀국수가 있는데 그 해물 쌀국수가 있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사실 해물 쌀국수는 없습니다. 쌀국수는 이제 그 소고기 쌀국수하고 닭고기 쌀국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물 쌀국수는 여기 없습니다. 이 집에 아주 대표 메뉴가 소고기 쌀국수이기 때문에 소고기 쌀국수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내외분께서 소고기로 정하시고 아주 참 맛있다고 그렇게 잘 드셨던 그런 기억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세안 10개국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VIP 국가가 워낙 경제적으로 유망하다 보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세안 10개국 경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전체 GDP가 3조 1천억 달러, 인구가 6억 6천만 명의 굉장히 거대한 경제권이고요. VIP 세 국가가 전체 국가의
전체 GDP의 58%, 전체 인구의 72%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IMF도 2021년 경제성장 전망치를요, 필리핀 7.4%, 베트남 6.7%, 인도네시아 6.1%로 굉장히 높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 교역도요, 살펴보면 2020년 코로나19 영향이 좀 있었는데 2019년 교역액인 1,500억 달러에서 2020년 1,440억 달러로 굉장히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고요. 투자 같은 경우에도 2020년 9월까지 통계를 보면 전체 투자액인 65억 달러 중에서 지금 57%가 VIP 세 국가에 투자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경제 협정들도 많이 타결이 됐는데 지난해 11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RCEP이라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타결이 됐고요. 그러면 뭐 수치상으로 또 협정들만 보면 굉장히 경제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대사님들께서 각국에 계셨으니까 실정을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대사님들 보시기에 이제 각국의 뭐 경제 성장이나 또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 어떨 것 같은지, 좀 소위 뜨는 분야가 있을 것 같은지 한 말씀씩 부탁드리는데요. 아세안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포스트 차이나 시대에 가장 주목받고 또 실제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신남방 정책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인적 교류나 관광 교류 이런 모든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라고 합니다만 FTA의 조금 더 포괄적인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인도네시아 간에 지난 7년 이상을 협상을 벌여오고, 그래서 2019년 부산에서 일단은 양국 간의 협정 타결을 확인하고 작년 12월에 협정에 공식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양국 정부의 이제 비준 절차, 국회를 가서 비준을 거쳐서 발효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면 우선 뭐 관세 철폐라든가 관세 인하 여러 가지 장벽들이 다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것이 양국 간 경제에 특별한 모멘텀을 가져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인도네시아 현재 한국 기업이 한 2,000개가 조금 넘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봉제, 섬유, 신발 같은 이런 노동집약적인 기업도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포스코, 또는 롯데과학, 또는 현대자동차, CJ 등과 같은 대기업들의 진출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마 한인이 세파가 발효가 되게 되면 이러한 전반적인 측면에서 경제협력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죠. 현대자동차의 완성차 생산 공장이 금년 말에 완공이 되고 내년부터 시판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현재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간의 배터리 생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권이 인도네시아 정부하고 현재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서 작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한국 K-팝, K-웨이브, 한류의 확산에 힘입어서 라이프스타일 프로덕트, 또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화장품 또는 헬스케어 프로덕트, 그다음에 한국 음식과 관련된 그런 음식점, 또 음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덕트를 파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스타트업들이 인도네시아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현상들이 조금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서 필리핀의 네 번째 큰 무역 상대국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켓에서 이제 필리핀 바나나를 많이 드실 텐데, 그 바나나의 한 80%가 지금 필리핀에서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바나나에 부과되는 관세가 30%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필리핀에 있어서 무역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무역 이제 균형을 위해서 지금 필리핀과 한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 즉 FTA 협상을 개시를 했고요. 아마
금년에는 화상회의를 통해서도 이 FTA가 체결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7년 동안 필리핀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 중 한국 관광객이 단연 1위입니다. 제가 2018년 1월 달에 부임했을 때 한국 관광객의 숫자가 약 한 160만 명 됐는데 무려 2년 만에 20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은 좀 더 많은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필리핀을 방문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세계에서 가장 핸드폰을 많이 쓰는 그런 국민입니다. 하루에 한 4시간 이상을 핸드폰을 많이 보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제 전자상거래 분야가 더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건 분야나 헬스 분야 또는 이런 전자상거래 분야에 있어서 한국과 필리핀 간의 협력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한아세안 센터 사무총장으로서 좀 사실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아세안은 이 10개국이 있습니다. 나머지 7개국이 VIP가 아니라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야말로 이 아세안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세계국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억 7천, 그 다음에 필리핀은 1억 2천만이 되고 계속 인구가 성장이 늘어나고 있는 나라고, 베트남이 이제 1억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이 가장 인구가 많은 아세안 국가, 세계 국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뭐 한국과 베트남 관계는 뭐 그야말로 정말 특별한 관계입니다.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액 중에 반이 대베트남 수출입니다. 그 투자도 뭐 단연 아세안 투자 중에서 대베트남 투자액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한국의 기업이 한 9천 개가 이제 베트남에서 막 대기업에서부터 작은 중소기업까지 뭐 모든 분야에 걸쳐서 지금 거기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하노이 근처에서 이제 스마트폰 공장을 두 개를 가동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생산되는 스마트폰이 1년에 1억 3천만 개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대외 수출액의 25%를 한국 기업의 제조품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베트남 GDP의 30% 이상을 한국 기업이 실제로 그 30% 이상의 GDP 창출에 공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한 베트남 관계가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서히 이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도 좀 전환기에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노동집약적인 분야, 방직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런 노동집약적인 분야에 대한 베트남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특혜 조치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땅값도 늘어나고 있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베트남 정부 자체가 첨단 기업, 하이테크 기업의 유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노동을 많이 창출하는 그런 노동집약적인 분야에서의 투자 유치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이제 첨단 기업, 이제 하이테크 기업, 그 다음에 이제 큰 기간 산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뭐 자동차라든지 전자라든지 이런 기업의 유치로 점점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 자체가 자체 브랜드를 만들려는 노력을 앞으로 계속 강화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런 새로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 기업들과 한국 정부의 그런 노력이, 진출 전략을 새로 짜고 또 같이 협력해서 베트남 정부와 기업과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베트남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코로나 대처를 잘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상당 부분 좀 피해가 있었어요. 그래도 최근에 속속 백신이 좀 보급이 되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회복이 화두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아세안 차원에서도 작년 11월 정상회의 때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에 합의를 하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VIP 국가들은 어떨지 각국의 코로나19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회복 전망에 대해서 이제 가장 코로나 대응을 잘했던 베트남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지금 아마 확진자 수가 2,500명 정도, 총 여태까지 확진자 수가 2,500명 정도고 사망자도 두 자리 숫자를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정말 너무 예외적으로 잘 대처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베트남의 그런 정치 체제상 록다운도 많이 했고 정말 강력한 그야말로 이제 예방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백신의 문제에 있어서도 베트남은 다소 이제 특이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자체 제약회사가 지금 백신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물론 수입은 하고 있지만은 근데 특이한 점은 중국의 시노백을 수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만산 백신을 수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베트남이 이렇게 코로나 대응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베트남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망자 수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한 13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사망자 수도 3만 명가량에 이르고 있어서 아세안 내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도 한 5천 명대 선에서 매일 일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베트남하고는 조금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다면은 전면적인 봉쇄, 소위 얘기하는 록다운 이런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초기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해서 번갈아 취하면서 해왔습니다만 2억 7천만 명의 인구 그다음에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다 보니까 이게 행정력이 충분히 다 미치지 않았던 점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조코이 대통령이 시노백 중국산 백신을 처음으로 1호 접종하고 현재 시노백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 접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말까지 목표가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면역 생기도록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건데요. 저희하고는 사실은 초기부터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나 이제 의료 인력들이 입는 방호복 같은 경우는 저희 한국 인도네시아 진출한 봉제 기업들이 한국에 원자재를 들여와서 인도네시아 정부하고 힘을 합쳐서 방호복을 생산해서 반 정도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제 의무 인력들, 의료 인력들을 위해서 쓰고 저희는 또 저희 필요한 의료 인력들을 위해서 수입을 하는 그런 일종의 포뮬라를 저희가 만들어서 그게 상당히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도움을 주는 그런 첫 번째 협업의 사례로서 많이 각광을 받았고요. 현재 백신의 경우는 제넥신과 같은 한국 백신 개발 회사에서 인도네시아 함께 현재 임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아마 현지 생산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서 양국 간의 협력의 또 하나의 영역으로서 이 코로나 대응 부분도 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는 이제 동남아시아 중에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지금 확진자가 많습니다. 오늘 현재 총 한 6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한 12,0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초기부터 도시 봉쇄령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서 코로나 확산을 좀 상당히 방지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인도네시아와 비슷하게 지금 섬이 한 7천 개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인구도 한 1억 명이 넘기 때문에 지방에서의 이제 확산 속도를 막을 수가 없는 그런 한계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제 진단 키트를 많이 제공을 했고, 또 동남아시아 중에서는 이제 필리핀과 태국이 유일하게 한국 전쟁에 참전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도 마스크를 수만 장씩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루에 보통 2,000명 내지 3,000명의 이제 확진자가 필리핀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이제 중국 그 백신을 도입을 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완전히 주춤하게 만드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K 방역에 성공한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그런 와중에서 또는 코로나 이후에도 앞으로 이제 보건 분야에서 더욱더 협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아세안 차원에서도 우리 정부가 이제 신남방 정책 플러스를 발표를 하고 공공보건 분야에서도 아세안과 이제 협력을 또 강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한국과 아세안이 코로나를 극복을 해서 또 더 자주 교류하는 때가 다시 오기를 바랍니다. VIP 국가들 특징이요, 경제적으로도 긴밀하지만 사실 한류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대표 국가들이라는 점인데요. K-팝이나 K-드라마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식, 웹툰, 뷰티 이런 분야도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기간 동안에 그 OTT 플랫폼을 통해서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소비가 되면서 제3의 한류로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필리핀에서는 우리 유명한 아이돌 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많이 했고요. 2018년에 K-팝 페스티벌에는 무려 한 5,000명 정도 참여를 해서 아주 성황리 이뤘습니다. BTS가 아주 유명하기 전에 벌써 4년 전에 필리핀을 방문했고, 그다음에 이제 원더걸스의 Nobody 이런 송은 이제 대선 캠페인의 캠페인송으로도 아주 불려질 정도였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한국 드라마 인기가 오히려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제가 만난 록션 외교부 장관도 그 부인과 같이 사랑의 불시착이라든지 이태원 클래스, 그 다음에 부산행 이런 영화, 도깨비 이런 것을 아주 즐겨봤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사랑의 불시착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그 주연 배우인 현빈과 손예진 씨는 필리핀 아주 유명한 그 핸드폰 회사인 스마트에 아주 광고 모델로 있어서 필리핀 곳곳에 도로에 광고판이 크게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가수 중에는 이제 모몰랜드 가수가 몇 번 필리핀에 왔는데, 그 대표적인 곡인 뱀 그리고 뿜뿜, 이거는 필리핀 위클리 차트에서 거의 1위, 2위 정도 할 정도로 아주 인기가 높았고요. 또 필리핀 출신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산드라박은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2018년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당연히 청와대에서 이제 국빈 만찬을 했는데, 그때 산드라박이 사회를 받습니다. 그래서 산드라박에 대해서 인기가 굉장히 높고, 또 산드라박이 필리핀 유명한 관광지를 이제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덩달아 그 유명한 코론랜드 이런 곳에 한국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자카르타 공항에 도착해서 자카르타 시내로 가실 때 보면은 우리 한국 아이돌 그룹들이 커다란 빌보드에 환영하는 모습을 짓고 있는 걸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토코피디아라고 하는데요. 우리 같은 이제 쿠팡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토코피디아의 이제 브랜드 앰베서더라고 해서 이제 광고를 BTS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부터 시내까지 갈 때 보면 토코피디아를 통해서 쇼핑하세요라는 구호로 이렇게 BTS가 나와 있고요. 또 동남아 전체를 요즘 가장 핫하게 달구고 있는
그것도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의 경우는 블랙핑크가 브랜드 앰베서더를 해왔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앞서 우리 한대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태원 클래스가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미쳐서 박서준 씨가 최근에 또 인도네시아 블리블리닷컴이라는 또 인터넷 쇼핑몰에 또 광고를 맡아서 해주시고 계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단순히 이제 K-팝 또는 K-필름, K-드라마의 영향을 넘어서서 전체적인 삶의 모든 부분에 굉장히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최근에 들어서 특기할 만한 것은 한국 음식이 조금 더 보편화돼서 다가가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국 식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확산이 됐던 것이 요즘은 이제 현지인들, 인도네시아 분들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식당이나 또는 카페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빙수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또는 닭강정도 팔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로컬화, 현지화된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2015년에 그 언제나 청춘이라는 그런 TV 드라마를 한국의 그 CJ 인터테인먼트하고 베트남 TV에서 합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저도 조금 봤습니다. 한국에서도 방영이 됐어요. 방영이 됐습니다만 그 베트남에서는 당연히 이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의 드라마나 한국의 음악이나 한국의 영화를 그냥 한국 사람인 것처럼 느끼면서 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의 문화에 굉장히 깊숙이 빠져 있는 그런 베트남인들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과 베트남 국민들, 뭐 다른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국민들과 한국이 그야말로 하나의 문화적인 큰 공감대를 이루고 그게 또 하나의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제가 한 아세안 센터의 사무총장의 입장으로서는 한류만 아세안 국민들 사이에서 그렇게 보급이 되고 인기가 확산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아세안류, 아세안 웨이브라 그럴까요? 이런 아세안의 여러 가지 문화, 한국 분들이 점점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이제 문화, 뭐 예능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또 패션도 그렇고 늘 그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그야말로 한류도 어떻게 보면 아세안 내에서 그 지속 가능성이 더 커질 것 같고 또 한국과 베트남, 한국과 아세안 간의 관계도 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토대가 마련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한국의 예능 산업과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예능 산업이 서로 합작을 해서 협력을 해서 정말 그야말로 좋은 작품들, 뭐 TV 드라마도 좋고 훌륭한 가수도 좋고 영화 배우도 좋고 좋은 그런 작품을 생산을 하면은 그야말로 그게 하나의 아세안 코리아 웨이브가 돼서 그게 그 지역적으로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이룰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가능성에 늘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오늘 긴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제 끝으로 세 분께서 VIP 국가들로의 대사를 마지막으로 외교관으로서의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게 되셨는데요. 뭐 아쉬움과 뿌듯함이 교차하시겠지만 우리 한아세안센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지난 이제 외교관 생활 동안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라든지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사실 이제 인도네시아 대사를 마지막으로 이제 외교관의 여정을 마치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기억나는 거 많고 또 인도네시아 외에서도 저의 삶에 큰 영향을 준 일이 많지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로 말씀드리면은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기 훨씬 이전이죠. 2019년 가을에 자바섬이 이제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가 있는 가장 인구가 밀집된 그런 섬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버스로 우리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K푸드 트럭을 옆에 달고 일주일간 자바섬 횡단 프로젝트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카르타부터 시작을 해서 4개의 도시를 거쳐서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우리의 부산에 해당하는 수라바야라고 하는 제2의 도시까지 같이들 버스를 타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도시를 방문하면서 같이 K-팝 커버 댄스 페스티벌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또 먹방도 하고 현지 또 로컬 음식점에 가서 새로운 음식도 맛을 보고 하면서 쌍방향 문화 교류를 현장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큰 버스에 랩핑을 해서 거기다 한쪽은 엑소 관광공사의 홍보 대사로 엑소가 있어서 엑소로 전면 광고를 해서 그 버스를 타고 가니까 길거리에 지나가던 인도네시아 젊은 학생들이 엑소가 온 것처럼 생각을 해서 저희가 내리는 곳에 와서 기다려서 민망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거 엑소가 아닌데 우리는. 그래서 건널목마다 막 학생들이 서 있고 또 저희가 장한솔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에 많이 알려져 있는 3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유튜버인데요. 인도네시아 말뿐만이 아니고 자바어도 합니다. 그래서 자바어는 굉장히 독특해서 인도네시아 분들도 사실은 다 그렇게 구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한솔 씨와 같이 여정을 하면서 인도네시아 곳곳 지방마다 있는 특색 있는 곳을 방문해서 명소도 소개하고 또 음식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이혁 사무총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화는 쌍방향으로 흐르고 또 서로 상생하면서 가야지 오래가고 더욱더 빛을 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류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내에서 이렇게 확산하고 많은 분들이 즐겨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한국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듯이 마찬가지로 한국 내 아세안에 대한 이해, 아세안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업데이트되고 우리의 삶의 일부로서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한국과 아세안이 진정한 친구로서 또 같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우정의 동반자로서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필리핀과 태국이 한국전에 참전을 했는데 제가 이제 2018년 대사로 첫 부임을 하면서 첫 행사가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를 하고 다 90세가 넘은 한국전 참전 노병들과 점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마지막 행사 또 줌으로 했습니다만은 한국전 참전용사 그다음에 후손들과 또 이별의 작별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런 그런 보훈 행사를 통해서 계속 한국과 필리핀 간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가급적 참전용사들과 하는 행사를 또 후손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많이 확대하는 그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또 제가 이제 대사로 근무하면서 필리핀 전역을 한 40군데 제가 방문을 했는데 방문하면서 느낀 게 이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관광지 보라카이 볼 세부 외에도 굉장히 숨겨진 그런 숨겨진 아주 아름다운 장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정부와 같이 도로나 또 공항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많은 그 아름다운 관광지를 개발을 해서 한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또 지방에 갈 때마다 지방 대학에서 젊은 학생들과 또 특강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를 높이고 많이 했는데 저는 한국과 필리핀 또 한국과 아세안 관계가 첫 번째로 5년 10년이 아니라 더 오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정부에서 신남방 정책으로 아세안과의 관계가 더 많이 심화가 됐고 또 그런 와중에 또 한 아세안 센터가 또 경제교류나 인적교류, 문화교류를 위해서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요. 어떤 형태의 이름으로든 아세안과의 관계를 좀 더 강화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한류, 아세안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과 아세안이 경제나 문화나 여러 방면에서 상생하는 그런
활동이나 이런 것 교류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미래는 우리 청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좀 더 한국과 필리핀, 한국과 아세안 관계를 더욱더 깊이 있게 돈독히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외교관 생활 중에서 좀 제일 의미가 있었다고 할까요? 보람이 있었던 건 필리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FA-50이라고 우리 한국에 이제 전투기가 있습니다. 그 전투기를 이제 필리핀에 수출하는 교섭을 사실 방사청하고 그다음에 우리 카이하고 그다음에 대사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FA-50 12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물론 대사관은 보조적인 역할이겠지만 대사의 역할도 그렇고 직접 그렇게 교섭에 뛰어들어서 어떤 계약을 성사시킨다는 것은 참 굉장히 외교관으로서는 좀 굉장히 혜택을 받은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에서는 제가 그때 전다이광이라는 국가주석이 계셨어요. 베트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집단지도 체제입니다. 당 총석이 국가주석, 총리, 그다음에 국회의장, 그다음에 이제 그 외 정치국원들이 그야말로 이제 집단 지도 체제를 형성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데 그 전다이광이라는 국가주석이 제가 갔을 때는 아주 제가 신임장을 전 수석님한테 제정을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건강하시고 그분도 참 호주가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공식 무대에 안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낭 에이펙이 있었어요. 그게 2017년 11월이었는데 과연 전다이광 주석님이 나타나서 호스트를 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양자회담도 하시고 뭐 전체 에이펙 정상회담을 주재도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수척하신 얼굴이 됐습니다. 그러시다가 9월에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그걸 보고 참 이 전 수석님이 몸을 그런 엄청난 그 와병 상태에서도 저렇게 투지를 불사르시고 결국은 저렇게 돌아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전 주석의 그런 자기의 그 국가에 대한 봉사 정신, 애국심, 애민 정신을 아주 강하게 느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아세안 센터 사무총장을 이제 한 달여 남겨놓고 곧 퇴직을 하게 됩니다만은 필리핀이나 베트남 대사를 할 때 늘 제가 부임해서 직원들하고 회의에서의 일성이 저는 항상 필리핀 국민 그리고 베트남 국민이 우리 대사관 직원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으로 대하라 이렇게 늘 강조를 했습니다. 주재국 국민들한테 배운다는 생각으로 임하라고 늘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지역이 아세안 국가입니다. 아세안 10개국입니다. 그래서 늘 아세안에 지금 그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에 안 가보신 국민들이 오히려 적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 여행을 하면서도 한국 국민들이 정말 참 훌륭하다. 겸허하면서도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국민이라는 그런 인상을 늘 상대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지어주는 게 한국 국민과 아세안 국민들이 정말 진정으로 좋은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는 아주 가장 기초가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내보자.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장시간 세 분 대사님 모시고 VIP 국가들을 파헤쳐 봤습니다.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한아세안센터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